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10월 6일 오늘 아침에는 성 유스티나 교회에서 거행된 대미사에 참석하였다. 터키에 대한 과거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에 열리는 이 미사에는 총독도 참석해야 한다. 먼저 영주들과 일부 귀족을 태운 황금빛의 거룻배들이 작은 광장에 도착하고 진기한 옷차림의 뱃사공들이 붉은 칠을 한 노를 부지런히 젓는다. 해변에는 성직자와 교단 사람들이 막대기 끝이나 휴대용 은촛대에 촛불을 붙여들고 이리저리 밀치면서 기다리고 서 있다. 그러면 양탄자를 깐 다리가 배에서 무트로 놓여지고 맨 먼저 길다란 보랏빛 예복을 입은 사비, 베네치아 공화국의 16개 부처를 관장했던 대신 사비들이, 그 다음에는 길고 붉은 예복의 참 의원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포도에 줄을 지어 선다. 마지막으로 금색의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아주 길다란 황금색 승복에다 담비 모피 외투를 걸친 노총독이 3명의 시종들로 하여금 끌리는 옷자락을 받쳐들게 하고 배에서 내려온다. 이런 모든 일이 교회 정문 앞의 작은 광장에서 전개되는데 교회 문 앞에는 터키의 깃발이 세워져 있어서 갑자기 도안과 채색이 아주 고급스런 옛 양탄자를 보는 것 같다. 북쪽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의식이 아주 재미있었다. 짧은 옷차림으로 모든 의식을 거행하며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의식이 어깨총 자세로 거행되는 우리 독일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썩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옷자르기 길게 끌리는 예복이나 평화로운 의식 진행 과정이 아주 잘 어울린다. 10월 6일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시를 독특한 선율로 노래한다는 뱃사공의 저 유명한 노래를 오늘 저녁에 듣기로 예약해 놓았다. 그 노래는 정말 미리 예약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과거의 전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달빛을 받으며 나는 곤돌라에 올랐다. 2명의 가수가 한 사람은 이물에 또 한 사람은 고물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를 시작하여 교대로 한 소절씩 읊어나갔다. 우리가 루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선율은 합창곡과 레치타티보, 말에 가까운 낭송조인 노래, 레치타티보의 중간쯤 되는 것이다. 박자도 없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노래가 계속된다. 음조도 단조롭고 다만 식구의 내용에 따라 낭송 방식으로 음색과 음정을 변화시켜 나갈 뿐이다. 그러나 그 정신과 거기서 나온 생명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이 선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추적할 생각은 없다. 어쨌든 이 선율은 무엇인가에 박자를 맞춰서 노래 부른다거나 외우고 있는 시를 노래로 불러보려고 하는 한가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합한 것이다. 잘 울리는 목소리로 이 나라 사람들은 특히 풍부한 성량을 중시한다. 그들은 섬이나 운하의 물가에 배를 대놓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른다. 노랫소리는 잔잔한 수면 위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저 멀리서 그 선율과 가사를 알아들은 사람이 그 다음 소절로 화답한다. 그러면 또 먼저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그 노래를 이어나가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향을 보이는 것이다. 노래는 며칠 밤이고 계속되며 두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줄기차게 그런 향락을 즐긴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노래는 매력을 더한다. 만일 노래를 듣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가장 좋은 위치를 택한 셈이다. 그러한 사실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탄 배의 가수들은 주데카 섬 기슭에서 내린 다음 운하를 따라 서로 반대편으로 헤어졌다. 나는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쪽을 뒤로 하고 노래를 끝낸 가수 쪽으로 다시 가까이 걸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러자 그 노래의 의미가 비로소 이해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노랫소리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은 비탄의 소리같이 아주 이상 야릇하게 들렸다. 그 소리에는 무엇인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요소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그 순간의 내 기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늙은 하인, 그때가 베네치아에서 보수를 주고 채용했던 사람, 나의 늙은 하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 노랫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움직이는군요. 노래를 계속 들을수록 더욱 감동적인데요. 그는 나에게 리도의 여인들, 특히 말라모코와 펠레스트리나, 베네치아 남부의 섬에 있는 불황명, 펠레스트리나 출신 여인들의 노래도 들어보라고 했다. 그들도 타소의 시를 이와 똑같거나 비슷한 멜로디로 노래 부른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여자들은 남편이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면 저녁 때 바닷가에 나와 앉아서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남편이 이윽고 그 소리를 듣고 노래로 응답을 하며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나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에게는 그 노랫소리가 파도소리와 뒤섞여서 듣기에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노래 속에 담긴 뜻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진실되어서 지금까지는 생명이 없는 문자로 우리의 골머리를 썩이던 멜로디가 여기서는 생생한 선율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고독한 자가 똑같은 심정이 또 다른 고독한 자에게 듣고 응답하라고 넓고 먼 세상으로 띄워보내는 노래이다. 10월 8일 파올로 베로네세의 명화를 보기 위해 피사니 모레타궁을 방문했다. 그림 속에서 다리우스가의 여성들이 알렉산더와 헤파이스토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어머니는 헤파이스토스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진짜 왕을 가리키고 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베로네세는 이 궁전에서 오랫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몰래 그 그림을 그려서 둘둘 말아 침대 밑에 선물로 두고 갔다고 한다. 이 작품은 대가 베로네세의 가치를 충분히 엿보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있을 만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색조를 화복 전체에 나타냄이 없이 음영을 교묘하게 안배하고 부분적 색채를 적절하게 교차시킴으로써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의 특출한 기법이 아주 돋보인다. 그리고 보존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마치 어제 그린 그림같이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이 손상되었더라면 그림을 보고 얻는 우리의 기쁨은 영문도 모른 채 그만큼 감소되었을 것이다. 의상을 두고서 이 화가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이 16세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머니에서부터 아내와 딸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잘 되어 있다. 맨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가장 어린 공주는 예쁜 아가씨인데 애교스러우면서도 고집스럽고
뾰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마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10월 8일. 바로 전에 감동적으로 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의 오래된 천성은 내게 특이한 생각을 하나 떠올려 주었다. 우리의 눈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주변의 사물들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화가는 모든 대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고 쾌활하게 보는 것임에 틀림없다. 금방 오물이 쌓이고 금방 또 먼지로 뒤덮이는 우중충한 곳이자 반사되는 빛마저 우물한 땅에서 더군다나 비좁은 방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북쪽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즐겁게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없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연한 호를 통과해 가는 동안 가볍게 하늘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은 곤돌라 사공들이 배전에 서서 푸른 하늘 아래 연녹색 수면 위로 노를 저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베네치아 파 화가가 가장 최근에 그린 최고의 명화를 보는 것 같았다. 햇빛은 이 지방 특유의 색을 현란하게 부각시켰고 그늘진 부분조차도 빛의 근원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환했다. 담록색 수면에 반사되는 빛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밝은 배경 속에 밝게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밝은 햇살 아래 거품이 있는 파도 위에 점 하나만 찍으면 알파벳 I자 모양이 될 것만 같았다. 티치아노와 베로네스의 작품은 이러한 명징성을 최고로 지녔는데 우리가 그들의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그림이 손상되었거나 가필되었음을 뜻한다. 산 마르코 교회의 둥근 천장과 측면의 벽면은 그림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황금빛 배경에 다양한 색상의 인물들이 모자이크된 작품들이다. 밑그림을 그린 장인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주 좋고 어떤 것은 별로였다. 모든 것은 초안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초안에는 올바른 규격과 참된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다. 왜냐하면 장방형의 작은 유리 조각을 가지고선 아주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모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에게는 포장된 바닥을 가져다 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의 둥근 천장을 제공해 주었던 모자이크 예술이 지금은 둥근 함과 팔찌 분야의 기술로 격화되어 버렸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 10월 8일. 파르세티 건물. 필리포 파르세티가 세운 대운하변의 팔라초 파르세티 박물관. 파르세티 건물 안에는 최상의 고대 조각품에서 따온 값진 주조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나도 마나임 등지에서 몇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피하고 여기서는 새로 알게 된 작품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독사를 팔에 감은 채 죽음의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거대한 형체의 클레오파트라. 아폴로의 화살로부터 어린 딸을 외투로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 니오베, 몇 명의 검투사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날개 달린 수호천사들, 앉아있거나 서있는 철학자들의 형상들이다. 어떠한 사상으로도 예술가의 가치를 소진시키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작품들인 것이다. 주목할 만한 많은 형상들은 고대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환기시켜준다. 고대에 대한 내 지식의 빈곤함이 그저 유감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그곳으로 접근하는 길은 알고 있으니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팔라디오가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예술과 인생에 이르는 길도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말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야콥 뱀의 1575년부터 1624년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모든 사색의 중심을 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두었다. 야콥 뱀가 양은 그릇을 보다가 주피터의 벼락을 맞고서 우주의 비밀을 캐냈다는 이야기만큼 역설적이지는 않다. 소장품 중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파우스티나 신전의 들보 파편도 있다. 이 훌륭한 건축물의 형태가 너무나도 현대적이어서 나는 마나임에 있는 판테온 신전의 기둥머리가 생각났다. 돌 선반 위에 웅크린 채 고딕 양식의 장식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 독일의 성자들과는 물론 다른 것들이다. 또한 담배 파이프처럼 생긴 우리의 기둥이나 끝이 뾰족한 작은 탑과 톱니 모양의 꽃들과도 상당히 다르다. 나는 그렇게 조잡한 것들로부터 영원히 벗어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요 며칠 동안 둘러본 조각작품 몇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저 주막한 산격으로 훑어보기는 했지만 경탄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었다. 변기창 문 앞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돌사자 2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앞발을 들어 올리고 고추 앉아 있고 또 한 마리는 들어 누워 있다. 마치 살아있는 듯이 다양성을 보이며 서로 상반된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 사자들은 너무 커서 주변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이며 만일 숭고한 대상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앞에서 스스로 위축감이 들 정도이다. 그 사자들은 그리스 절정기의 작품인데 베네치아 공화국의 황금 시절에 피라에우스가 이곳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